자, 이러면 이제 카타의 뜨거운 열정의 무대도 봤고요. 본격적으로 스마트 라이프를 말한다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의 삶을 스마트하게 바꾼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답을 굉장히 잘 아십니다. 정답,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옆에 두고 자기도 하고요.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기도 하죠. 이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 삶 전반이 IT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스마트폰 이후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삶의 형태가 또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바로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스마트 혁명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 강연자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의 김지연 교수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스마트폰이 언제 보급된지 아세요, 혹시? 2009년 11월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당시 아이폰 국내에 딱 상륙한 게 11월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 11년, 12년, 13년 4년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 국내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3,500만 대 육박해요. 5천만 인구 중에서 70%가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PC가 그렇게 보급되는데 걸린 시간이 14년이 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PC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여러분들의 한번 오늘 하루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스마트폰을 그동안 봐왔는지. 대부분 지하철 그리고 버스 이런 데서 스마트폰 보지 않으세요? 옛날같이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책을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문과지를 봤었잖아요. 그런데 다들 4인치 스크린만 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바일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잠자기 전에 밤 11시 무렵에 침대 위에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봐요. 왜? 심심하니까. 예전에 심심할 땐 뭐 했느냐? 컴퓨터 앞에 달려가서 웹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인가는 줄어듭니다. 왜? 하루 24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 줄어들까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왜? 그 무엇이 줄어드는 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보게 되면 PC는 덜 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러면 PC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던 기업들, 예를 들면 포탈, 그리고 컴퓨터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게임을 제공하던 회사들, 그들은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텔레비전 방송도 마찬가지죠. 시청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새로운 IT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산업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커지기 마련이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가장 어려운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무가지, AM, PM, 포커스, 벼룩시장 이런 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AM, PM,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무가지를 들고 보면서 거기에 실린 광고를 받고 그러면 광고주들은 거기다 광고를 실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이 팡 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다들 스마트폰 화면 보느라고 그 안에서 메신저를 쓰고 SNS를 쓰고 애니팡과 드래곤플라이트와 같은 게임을 하죠. 그러면 무가지 광고 시장은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수첩 있죠. 요즘엔 상가수첩을 안 봅니다. 다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앱을 쓰죠. 야식 배달을 하느라고 검색을 그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수첩에 광고를 하던 광고주들은 광고를 하겠어요? 하지 않죠. 그러면 상가수첩의 비즈니스 모델도 사라지게 됩니다. 책도 덜 봐요,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에 있는 4인치 스크린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종이를 볼 시간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이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혹은 종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들, 출판, 잡지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집에서 유선전화기로 114 전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114 전화국 안내 연결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오라고 하면 중국집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게 다 광고거든요. 그 비즈니스 모델도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포털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검색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전화번호까지.
정리를 하면 IT 기술이 기존에 있던 일부 산업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왜 사라질까요? IT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그 IT 기술 속에 담겨 있는 서비스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설치한 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스마트폰 그 자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그 스마트폰 속에서 동작되는 서비스들, 즉 앱으로 구현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세상을 바꾸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루 24시간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달라지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달라지면 앞서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경제가 달라지죠.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PC 중심의 산업에서 방송 중심의 산업에서 앞서 얘기했던 상가수첨이나 무가지와 같은 종이 기반의 산업에서 탈피하는 거죠. 즉 새로운 IT 기술은 새로운 문화를 가져다 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산업의 경쟁 구도가 다 바뀝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IT 기술이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게임이나 즐기고 그냥 재밌게 예전과 달리 새로운 장난감 하나 생겼다. 전화가 좀 더 하기가 편리해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몸담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있죠. 그렇다면 스마트폰 다음의 세상은 어떨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도 그런 IT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IT 기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체중계예요. 체중계. 여러분들 다 집에 한 대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체중계. 그런데 이 체중계는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체중계에 올라가는 순간 체지방과 체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체중계는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순간 체중과 체지방이 와이파이를 타고 저 위딩스 회사의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앱과 웹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 몇 킬로그램이었지? 지난주에는 어땠었지? 한 달 전에는 어땠었지? 1년 전에는 어땠었지? 가족 구성원 8명까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아주 멋들어진 비주얼한 그래픽으로 보여주죠. 왜 보여줄까요? 건강을 챙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식단 관리나 건강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체 정보와 관련된 게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디지털라이징 되어서 데이터로 기록되는 거죠. 그렇게 기록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훨씬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IT 기술의 변화예요. 즉 스마트폰만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가 뭐가 있죠? 컴퓨터,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더 나아가서는 TV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IT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디바이스 이외에도 많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는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인터넷 오브 띵즈, IoT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저귀 만드는 회사 하기스에서 이런 제품을 프로타이핑으로 한번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기저귀에다가 습도 센서를 장착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기가 소변을 딱 지르면 바로 부모님의 트위터로 알려줍니다. 애가 기저귀 갈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저귀 숫자와 함께 기저귀를 갈면서 기저귀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리고 쉽게 하기스를 주문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는 일일이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애가 울면 이거 왜 그러지? 배가 고픈가? 오줌을 쌌나?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다 자동화돼서 저장된다는 거죠. 이게 비단 부모님의 수고를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이에 대한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배변 활동이 어떤지가 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데이터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아이의 건강 상태 혹은 아이의 질병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때 무척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많은 현실계 속의 아날로그 데이터들이 향후 미래에는 디지털라이징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 인터넷 어딘가에 저장되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이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는 시대, 그게 바로 사물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이키라는 회사 잘 아시죠? 그 회사에서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2006년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영상이에요. 손목에 아주 거창한 나이키 플러스 센서를 딱 장착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운동 내역이 다 체계적으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운동을 잘하게 만들어주죠.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애니팡에서 소셜 랭킹으로 1등 했네, 얘가 3등 했네 경쟁하듯이 운동을 경쟁하면서 즐길 수 있죠. 좀 더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이키 플러스는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이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의류 회사예요. 그런데 마치 구글처럼 애플처럼 인터넷과 관련된 IT와 관련된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로 탈바꿈했죠. 왜?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는 전 세계 스포츠 의류의 1위 업체예요. 그런데 2005년경에 2, 3위인 아디다스하고 리복이 우리 둘은 앞으로 합병할 거다. 왜? 1위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 2006년도에 나이키의 대응 전략은 애플과 제휴를 해요. 뜬금없이 IT 회사와 아이팟을 만드는. 그리고서 나온 게 바로 나이키 플러스입니다. 그 나이키 플러스가 2007, 8, 9, 10, 11, 12, 13 7년 동안 진화를 거듭한 끝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것 같은 저런 제품들이 등장한 겁니다. 심지어는 MS 키넥트라고 하는 엑스박스 게임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죠.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TV 앞에서 하면 텔레비전에 가상의 트레이너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한테 나 따라해봐요 라고 하면서 요가 동작과 함께 여러 가지 동작들을 선보이죠. 내가 똑같이 따라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왼손을 올리면 지적을 해줍니다. 완전히 건강 그리고 헬스, 의학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사로 탈바꿈한 거예요. 나이키는 IT를 활용함으로써 나이키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가요? 나이키 신발을 사는 게 왜 사죠? 나이키 운동복을 왜 사죠? 예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건강을 본연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즉 더 큰 비전을 실현하는 회사로 거듭난 거죠. IT를 활용해서. 미래의 IT 기술은 꼭 IT 회사만이 고민하는 영역이 아니라 비IT 회사들도, 스포츠 의류 회사조차도, 체중계 만드는 회사조차도, 기저귀 만드는 하기스조차도 IT를 활용하려고 변화하는 세상, 혁신하는 시대가 바로 미래의 IT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하루하루를 더욱더 많이 혁신적으로 바꿔갈 것이고요. 워드렌즈라고 하는 앱이에요. 나온 지 꽤 됐습니다. 4년이 넘었으니까. 저 앱은 실행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딱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 여성분이 들고 있는 보드에는 스페인어가 써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에는 자동으로 번역되어서 보이죠. 영어로. 스페인어가 영어로 번역돼서 보입니다. 저 앱을 이용하면 세상에 모르는 단어가 없겠죠. 스페인 한복판을 걸어 다녀도 저 앱만 딱 실행해놓고 보면 도로의 표지판과 상점에 있는 모든 간판을 읽을 수가 있겠죠. 구글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품이 뭐죠? 구글의 안경이죠. 구글 글라스. 만약 저 구글 글라스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을 끼고 책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없겠죠. 심지어 저게 얼굴 인식 기능과 결합이 된다면 안경을 끼고 여기 계신 청중을 제가 쫙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과 메일 주소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사생활, 프라이버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어쨌든 IT 기술이 그만큼 혁신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술들은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넘어서 안경이 됐든 새로운 사물의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용자 체험을 제공하고 그걸 기반으로 훨씬 더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입니다. 앱티비트라고 하는 마텔에서 만드는 앱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아이패드 위에 놓여진 장난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아이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저 아이패드가 그 속에 구동된 앱이 인식을 합니다. 이게 중형 스포츠 세단인지 아니면 빨강색 스포츠카인지 아니면 덤프트럭인지, 그리고 그 인식된 완구에 맞는 게임 시나리오가 가동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물을, 물체를 아이패드가 인식한 거예요. 아이패드 속에 있는 앱이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완구를 입체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좀 더 편리하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사용자의 체험을 바꿔줍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국내에 완구, 예를 들면 요요부터 해서 부루마블, 그리고 또 봉제 인형,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우리 국내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손오공, 오로라월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년 전부터 참 힘들어요. 왜? 아이들이 완구를 안 사는 거죠. 왜 안 살까요? 4인치 스크린 속에 빠져 살거든요. 아이들 한 서너 명 모여봐요. 예전에는 수다 떠느라고 정신 없었거든요. 뛰어노느라고 정신 없었고, 지금은 조용하죠. 왜? 손가락 운동만 하거든요. 얼마나 슬픈 세상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2명, 3명 모이면 모여 앉아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부루마블도 하고 그랬다고요. 서로 스킨십을 하면서, 서로 손을 만지면서 같은 물체를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요. 그러면서 정서 발달도 되고. 근데 지금의 스마트폰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구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혁신해야죠. 완구 회사의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애니팡과 같은 게임을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어봤자 애니팡보다 더 잘 만들 수가 없어요. 모바일에서 게임을 주구장창 만드는 기업들인데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본연의 가치인, 마치 나이키가 애플과 제휴를 해서 거듭난 것처럼 역시나 완구 회사도 IT를 활용함으로써 거듭나는 거죠. 단 IT 속에서가 아니라 IT 바깥에서, IT 바깥에 있는 완구와 IT 속에 있는 가상의 스크린이 결합되어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체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앞서 설명드렸던 마텔이라는 회사는 장난감 팔아서 좋고, 또한 앱을 구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앱 기반의 태블릿 게임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좋고, 일거양득이거든요. 앱을 통해서 돈 벌 수도 있고, 바깥에 있는 디바이스가, 장난감이 팔려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정리를 하면 미래의 IT 기술은 방금 설명드렸던 예에서처럼 바깥에 있는 물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디지털과 결합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상호 연동되면서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이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PC는 그냥 가상이 만들어낸 허상 속에서 우리를 지내게 만들었거든요. 디지털 속에 푹 빠져 살게 만들었죠. 하지만 미래의 IT 기술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공연과 강의가 융합되는 것처럼. 컨버전스의 시대잖아요. 마찬가지죠. 미래의 사물 인터넷의 시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현실계와 가상계, 그리고 더 나아가선 게임이 만들어낸 환상계,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밸류와 새로운 체험을 제공합니다. 그게 미래의 IT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IT의 변화를 제가 딱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라고 하는 거는요, 새로운 신기술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열광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이나 열광합니다. IT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혹은 얼리 어댑터, 파워 유저,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나 열광하죠. 대중이 열광하진 않아요. 대중이 열광하려고 하면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싸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쉬워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빨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대중이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하기 시작하면 그 IT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 IT가 플랫폼이 돼버리면 마치 여러분이 겪었던 웹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될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처럼 그것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죠. 그런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기존의 게임의 법칙은 사라지고 산업의 경쟁 구도는 바뀌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싸고 쉽고 빠르고. 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드웨어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쉽다는 얘기는 뭐가 쉽다는 얘기냐? 소프트웨어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빠르다는 얘기는 뭐가 빠르다는 얘기냐?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PC,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1000만 대를 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1990년대 말부터예요. 왜?
그때 국민 PC가 등장하면서 엄청 싸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손안에 다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그게 언제부터냐? 아이폰이 나오기 시점이 아니고요. 갤럭시 S2가 나오기 시점부터입니다. 안드로이드 폰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쏟아지니까 아이폰도 가격이 하락하고 전체 스마트폰의 가격이 하락했죠. 하드웨어가 쌓여야 된다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쉬워야 됩니다. 예전에 1000만 대가 돌파했던 컴퓨터가 많이 보급은 됐지만 대중화되지는 못했어요. 왜? 도스 기반이라 어려웠거든요. 키보드를 직접 타이핑하면서 컴퓨터를 조작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었겠어요? 윈도우가 등장하면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쉽게 조작할 수가 있게 됐죠. 바뀐 거죠. 소프트웨어가 쉬워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빠르다는 얘기는 케이블 모뎀, 인터넷, ADSL, VDSL,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웹이 보급됐거든요. 4G LTE가 지금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보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났거든요. 이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조합을 이루어야지, 궁합이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그 플랫폼이 성장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앞서 처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서비스들이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앱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하루의 일상까지도 바꿔놓습니다. 그게 바로 IT가 주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IT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IT와 무관한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비록 IT와 전혀 관련 없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IT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IT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IT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방금 설명드렸던 공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 세 가지로 구성된 IT 속에 있는 서비스가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모니터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